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부터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조금 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었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도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테마들도 발빠르게 수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테마를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제는 또 종목을 소개해 드리자마자 시간 외로 몇 시간 만에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 종목 주인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옆에 채팅창에는 댓글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방송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언택트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간 맞춰서 방송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확인하고 또 매수, 매도 시점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특징주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먼저 매수 종목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FNF 종목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FNF는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미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거론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3분기 실적이 아마도 역대 최대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나왔고 3분기 매출액이 3,080억 원, 영업이익이 약 한 78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FNF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신규 출점이 좀 확대가 되면서 내수뿐만 아니라 외수, 특히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FNF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최근에는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요. FNF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맞춰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FNF의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그동안 36만 원대를 최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가 상승폭이 다시 10월대 들어서 좀 가팔라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격을 좀 줄이는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상승을 이제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는 의료 관련된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날씨가 빨리 쌀쌀해졌습니다.
이 의료 쪽에 관련된 관심 포인트가 조금 더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북미와 유럽 쪽의 수출의 상당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은 지금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가운데서 중기 이상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매도 관련된 종목은 그동안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되는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승폭이 상당히 6, 7,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호가 시스템이 외국인들의 단기 매집 물량들이 들어올 때 기관들의 차익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조금 있었고, 특히 최근에 그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앞두고 IT 쪽 관련되어 있는, 특히 성장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과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부분이냐를 테이퍼링을 앞두고 본다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국채가 장기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1.6%대에서 이틀 연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가가 성장주 쪽 위주로 조정을 받는 좀 빌미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특히 관련돼서 좀 논란이 돼 있었던 중국 업체들의 출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우려스러운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결국 2차 전지의 밸류를 볼 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지나치게 높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그 밸류가 낮은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 격차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좁혀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한국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이른바 펀드의 교체 시기가 도달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8%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5% 이상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응은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 상당히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차익권, 수익권에 좀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여기서 좀 많이 줄이시고, 지금 현재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FNF 많이 상승을 했다가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매수로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어떨까, 위드 코로나나 다른 종목 위주로 교체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위원님. 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 쪽으로 상당히 이제 스탠스가 옮겨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대전제는 이제 다음 달에 실행할 가격이 가장 높은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중간중간 모멘텀으로 이제 각 종목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로 일단 포지션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요. 3분기 실적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에 가려져서 3분기 실적에 주가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아주 어려운 어닝 쇼크의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도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뭐 조정이 저점을 깰 만한, 직전 저점을 깰 만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 조정 이후에 재상승 구간을 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정 구간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처럼 상당히 급락하는 종목들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다음 달 테이퍼링을 앞두고 IT 종목이나 혹은 성장주 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종목들을 일단 조심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는
포트를 짰을 때 가장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 결국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가 되는 쪽,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가시되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가 이제 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면서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10월 초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조정 구간 이후에서부터는 주가가 실제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행보하거나 혹은 주가가 답보 상태에 보일 종목들이 좀 갈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전제는 테이퍼링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중장기적인 포트를 먼저 구축하신 이후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시장이 바닥권에서 반등 이후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 눈앞에 보이는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그것을 좀 추종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단기적인 등락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제외되지 않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포트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자는 전략과 함께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환 위원님이 지금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새로운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 밴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순서입니다. 오늘의 테마도 알아보고요. 위원님의 픽 종목도 알아볼 텐데 와, 어제는 정말 멋진 승을 거뒀거든요. 일단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시간이 갈수록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제가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코스피 찬양론자인 줄 알겠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좋게밖에 제 눈에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수 예측에 한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제가 아무래도 좀 누구보다 정확하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누가 여기다가 미래를 이미 예측해서 그려놨는데 지수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일단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 이 박스 2946이랑 2906 사이 여기까지는 다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마냥 기다리자니 여기까지 안 올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오늘 정도 이렇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사실 금요일에 왜 시장이 안 좋나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통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금요일은 안 좋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만약에 조금 약세를 보인다 치면 이날 주었던 이 10월 18일 월요일 날 주었던 이 2990 부근을 만약에 내일 정도 지켜주고 아까 그려놨던 제가 빨갛게 이렇게 그려놨던 이 장대양봉, 코스피의 장대양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 10월 18일에 만들어 주었던 이 저점이 2990 부근만 내일까지 지켜준다면 크게 우려할 거 없이 코스피는 상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연준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문제라고 연준이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증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다 한다고 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 돈을 푸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게 시장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파월 의장, 우리 파월 형님의 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 현재로서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이게 실물 경기에 반영될 때까지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최소한. 그럼 증시가 그거에 반응을 하고 연준이 그거에 반응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3-4달은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중요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락장에 대한 우려, 강의 제일 먼저 한 게 저입니다. 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경기 성장의 약세 이런 부분 우려할 만합니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매매하는 이 증시는 연준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은 증시가 크게 하락할 우려보다는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왜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는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따른 연준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준비해 오신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사실 오늘은 다른 업종들, 다른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게임과 비트코인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먼저 메타버스 게임 이야기부터 해보면 그동안에도 몇 번 가지고 나오셨었고 또 이제는 고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아직도 고죠. 근데 이제는 위메이드랑 그 뭐였죠 하나? 펄어비스. 네. 보면은 위메이드랑 펄어비스 이야기를 자꾸 했죠. 네. 위메이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오를 거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더 오를 거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직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더 고이고요. 근데 이제는 위메이드와 펄어비스를 보고 NC소프트를 딱 보고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미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임 회사들은 다 뒤처지고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대로 가고 있고 이 말을 이 게임 회사 대표님들이 들으셨는지 딱 따라 하더라고요. 보면은 오늘 상승한 엑토즈 소프트도 뭐 비트코인 투자, 코인 거래소 투자인가 뭐 어쨌든 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서 좀 올랐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랬고 이 가상 자산과 이제 제가 게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오늘 올라온 W 게임즈까지도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에 게임,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이 가상자산, NFT를 이용해서야만 이 상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고 관련돼서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 세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스탠스를 미래를 바라보는 스탠스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두 게임 회사를 포함해서 이전에 이 테마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넵튠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 네오위즈 홀딩스, W 게임즈까지는 이제 좀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메타버스로 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상승하는 게임 종목들 보면 결국에는 가상자산과 연관이 되던지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던지 최근에 근데 좀 주춤했었던 종목들도 상승을 게임주는 계속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주에서 안 오르는 종목들은 그러면 정말 사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일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전에도 제가 NC소프트의 문제를 딱 집었었는데 네.
NC소프트의 큰 문제는 미래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 이 부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신작이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든 간에 주가는 점점 내려갈 거고요. 회사는 점점 망해갈 겁니다. 미래를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네. 방송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그리고 NC소프트를 비교했었는데 게임 회사들도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게임 시장의 전체적인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나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게임 회사들이 이 게임을 잘 만들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이해하고 미래에 한 발 앞서서 다가가려고 하는 네. 이 어느 정도 선구자, 메타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이제는 게임 개발 회사들이 뽑아야 될 직원들이 인재들이 게임을 잘 만드는 인재들이 아닌 좀 미래의 흐름을 읽는 약간 저 같은 이런 좀 인재들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게임 회사 대표님들 잘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를 계속 하셔야지 갑자기 게임 회사 쪽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게임주, 이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고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액토즈 소프트, W게임즈 이런 종목들까지 상승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약간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내일까지만 고입니다. 내일까지만 고다. 네. 그럼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고점 갱신이 있을 거예요. 어제 바로 이제 65,000불 고점을 갱신하고 67,00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 이제 이거를 5파의 상승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1파, 2파, 3파입니다. 임펄스 파동으로 계산했을 때 5의 3파동, 총 5파동의 5번째 상승 파동의 3번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마무리된다면 연장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된다면 한 53,400불에서 500불 정도까지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고 다시 한번 이제 5의 5파동, 마지막 상승 파동인 올라가서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5의 5를 컨펌하면서 이 상승 파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갈 때는 고점이 어딘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가의 영역이니까. 신고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의 4파동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네. 67,000불부터 53,400불이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단순 조정이라도 조정의 정도가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다. 다행히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5의 3파동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간다면 뭐 내릴 일은 없겠지만 이제는 고점 5의 4파동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 네.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의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고 뭐 가상자산 당장 오늘 내일 안 내리더라도 주말 정도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주말 정도는 주말에 굳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져가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굳이 비트코인의 관련주를 들고 갈 만한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 종목 대표적으로 있다면 다날, 위지트, 비덴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날 같은 경우가 오늘 음봉 혼자 그리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세 종목 중에서 좀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날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덴트나 위지트 같은 종목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지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 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거래량이라는 건요. 당연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다만 매수만 한다고 거래가 되진 않잖아요. 이 자리에서 강한 매도세도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고점 부근에 왔을 때 강한 거래량, 바로 한 번 터진다고 해서 고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는 자리다. 좀 매물대가 있는 자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라면 오늘 이제 만약 이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은 위지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더라도 내일까지일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5의 3파동을 다시 한번 연장할 확률도 있습니다. 네. 없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의심되는 구간에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보더라도 주말에 리스크는 굉장히 크니까 내일 정도까지 보고 나서 잠깐 단기적으로 스톱했다가 이 5의 4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 조정,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조정을 같이 받을 때
매매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그때 사셔도 안 늦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도 내일까지만 고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인지 스톱인지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헷갈린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승을 거뒀기 때문에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서 벌써 의리 매수에서 80% 확률이었다라고 보내주고 계시고 오늘도 뭐 위원님 덕분에 완전 익절했다 이런 내용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운영 원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100점 배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15전 8승 0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텔레칩스 그리고 어제 편입이 됐었던 MPK고요. 하루 만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간 종목이 바로 5개나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100승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폴라리스 웍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마법의 단기 저항 돌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폴라리스 웍스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자랑을 먼저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MPK 바로 승을 거뒀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계셨나요? 이게 단기 저항 돌파의 매매가 한 5, 6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시간외로 많이 오르는 경우가 간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말 그대로 단기 저항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의지를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 파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5% 정도만 이 저항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했으니까 5% 정도만 올라가면서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제가 단기 저항 돌파로 가지고 온 종목들, 승 챙겨간 종목들 보시면요. 지금도 내린 종목들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 돌파라는 게 상승의 시작점, 이 힘의 흐름에서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캐치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시간 외에서 오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수익이 5% 나면 저희가 승을 챙겨가는데 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어제 이에 관련돼서도 무료 방송까지 또 해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 또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 폴라리스 웍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기 지금 마법의 단기 저항 돌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동시효과 구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가부터 좀 들어볼게요. 매수가는 1,700원으로 하겠습니다. 매수가 1,700원. 네, 아까 처음 언급하셨을 때 1,690원이었는데 그 네. 짧은 몇 초 사이에 지금 누가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종목이 공개되자마자 네.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1,700원으로 매수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폴라리스 웍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단기 저항 돌파가 잘 먹히죠.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맞는 매매법일 것 같고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 저항 돌파랑은 조금 다릅니다. 거래량을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바로 파동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 네.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일단은 이 폴라리스 웍스가 이거 위로 긁지 마세요. 1,705원 지금 걸어놓으셔도 충분히 줍니다. 네.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쓰시는 폴라리스 오피스 있죠. 네. 그 관련된 자회사고 그냥 단순히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알아보니까 세원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또 승을 챙겨갔던 세원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관련된 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면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테마만 봐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단기 저항 돌파뿐만이 아니라 좀 테마 자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 돌파뿐만 아니라 테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법의 단기 저항 돌파라고 해서 마법에가 붙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건 따로 없는 거죠. 워낙 승률이 좋으니까 이제 마법 같잖아요, 솔직히. 네네.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승을 챙겨가는 종목이 벌써 5번째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제가 지금 이 백전백승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막 엄청 좋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안 좋은 시장부터 지금 반등의 장까지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만 더 안정돼도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정말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시가총액이 상위권인 종목들이 수급을 다 가져간다면 그때는 잘 안 통하는 매매법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잘 먹히니까 사용을 하고 마법같이 계속해서 짧은 기간 안에 5% 작은 수익률 절대 아닙니다. 네. 작은 수익률 절대 아닌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계속해서 이런 5%의 수익을 챙겨주는 마법 같은 매매법이라서 제가 오늘은 마법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고요. 세원이랑 연관성 있다. 리비안 관련주도 엮일 것 같다 하셨는데 세원도 오늘 좀 부진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 쪽이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시장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조금 배터리 쪽에 변화가 있죠. 뭐 리튬 네. 전고체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쪽에도 변경이 좀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게 어느 정도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뭐 이런저런 전력난도 있었고 이런저런 원자재 상승도 있었고 아무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없다. 올랐으면 당연히 그만큼 누군가는 입절을 하게 되면 내려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말 조정 파동의 중간으로 들어간다면 조정 파동이 깊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입니다. 오르질 못했어요. 오르질 못했고 바닥권 잘 지지하면서 오늘 단기 저항권 돌파하면서 상승 의지를 보였다가 중요한 거겠죠. 이게 막 세원이나 뭐 2차 전지들 관련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단기 저항을 돌파한 만큼 우리가 목표하는 5% 수익률 정도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챙겨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1,700원이었고요. 자,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뭐 오늘 하루 또 1승 추가하나요? 9승 믿어요? 막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같이 합류해서 또 응원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실시간 전략도 받아보시고 같이 승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이었고요.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오늘 마감장 앞두고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해서 조금은 안 쉬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특징주들도 분석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오늘 시장 여러분들 봤을 때에서 재미는 없었을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신의 한 수를 열심히 어제 봤거나 왜냐면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소통 방송에서 게임주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저녁 방송도 얘기하고 아침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하고 엊그저께도 지금 소비주들 계속 좋다. 엔터주 좋다. 엔터주 계속 좋고 그것도 계속 뭐 최근 2달에서 석 달 내내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엔터주를 얘기했습니다. 뭐 SM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YG엔터도 얘기했고 뭐 초록뱀, 키스트부터 해갖고 뭐 CJENM 7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근데 강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었던 한 8월 달서부터 한 2달 정도 그래서 소비주 쪽에 엔터주 위주로 추천을 하다가 갑자기 그동안은 게임주를 최근에서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에서부터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도 실전 매매 점수에서는 갑자기 게임즈 좋아져서 이제 봐야 된다를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화요일 날, 그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소비주 엔터주들이 폭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게임주 쪽으로 아마 이게 바뀔 거다.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게임주 쪽으로 이게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예측을 적중을 했죠. 적중 정도가 아니고 걔네들이 지금 폭등세가 나옵니다. 제가 K 콘텐츠 막 얘기를 하면서 미르포 게임 막 얘기하고 이게 위메이드 게임주들이 막 처음에서는 움직이다가 그런가 봤는데 갑자기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더니 게임빌 날라다니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뭐 메타버스 엮더니 이것저것 엮더니 막 지금은 얘도 저도 막 하면서 막 움직이는 게 마치 이제 K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게 새롭게 된 거는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요즘에 계속 그 K 콘텐츠 관련주들로 해갖고 순환매가 도니까 이게 조만간에서 게임주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예측을 해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게임주도 아주 흐름 강하고요. 그 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청투자 관련주들, 뭐 두다마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요즘 이제 요 며칠 계속 지수가 별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뭐 대형주들은 정말 재미가 없고요. 테마주들만 급등한 흐름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 쪽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는 엑토즈 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네오위즈 홀딩스 16% 급등을 했죠. 네, 펄어비스 12% 급등을 해 있고, 뭐 넥슨 GT 뭐 급등을 장중했지만 좀 밀리긴 했지만, 뭐 게임빌, 썬데이토즈, 뭐 W 게임즈 등등 지금 게임주들이 10% 이상 그리고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 폭등하는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대형주의 흐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을 때에서 뭐라 그랬냐면 좀 대형주들은 좀 답답하게 움직일 거다 했는데 이 흐름이 조금 상당히 좀 오래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 있죠. SK하이닉스하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는 얘기는 그냥 답답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답답한 흐름으로 당분간 짧지 않고 좀 길게 한 올 연말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짧아봤자 뭐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 게임주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름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의 흐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K 콘텐츠들 이거 계속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떠 있는 것보다는 좀 안 떠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K 콘텐츠 게임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방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수는 목표치는 역시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3,100개 그 1차 목표치 3,100과 2차 목표치 3,200 이걸 두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냐면 좋게 움직여도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근데 지금 오늘 일본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좀 더 밀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겠지.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느낌은 이렇게 흘러내릴 느낌도 지금 있어요. 근데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쪽은 사실 내일 좀 밀릴 것 같긴 한데 뭐 밀리면 뭐 어떻습니까? 게임주하고 엔터주하고 소비주들 열심히 잘 올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고 겁을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지수가 밀린다고 걔네들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뭐 급락 나오겠습니까? 안 빠져요. 빠져봐야 3%예요. 5% 이상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빠져봐야 뭐 3%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밀릴 것 같기는 하지만 느낌은 좀 밀리는 느낌이어서 뭐 물론 내일 금요일장 문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밀리게 되면은 조금 많이 빠질 수 있는 섹터들이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쪽들 이쪽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빠지면 또 단타가 나오니까
어쨌든 지수는 여전히 3,100과 3,200은 열려 있지만 조금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는 요렇게 이중바닥형 이렇게 그려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좋아봤자 앞으로 행보하다 움직이겠죠. 물론 뭐 고맙게도 내일 그냥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인데 오늘 야간에 좀 미국 시장 좀 흐름을 잘 보면서 어쨌든 밀려도 상관없다. 요게 일단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형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어디를 안착을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보이는 3,150 있죠?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주들이 조금 시원스럽게 움직이지 저거 안착하기 전에는 계속 개별주들이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비덴트. 자, 거래소가 아니고 이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이죠. 창투자 관련주. 비덴트, 뭐 우리 투자 기술, 우리 기술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인데 오늘 이쪽 애들이 다 강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도 강했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강했고 뭐 TS 인베스트먼트부터 해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했는데 오늘 상한가 하나 갔던 종목이 이제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위지트였군요. 위지트. 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자, 비덴트 일단 차트 흐름과 거래량 흐름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중에 한때 8,175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1억 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 정도로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돌파 소식이 일단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도 뭐 그렇다지만 비덴트 차트를 봐도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답답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물론 지금 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조정받으면 이런 데서 수익이 나기가 편합니다. 오히려 떠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서 쫓아가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정받으면 이거 사는 게 나아요. 이거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추천주 아니에요. 자,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LNF인데요. 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출에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오늘 그 보고서를 보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보고서가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 리포터가 나왔는데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고 이게 9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은 28%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에 2%를 앞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의 성과에 대해서 2022년 앞으로죠. 앞으로 미래 지금 퍼가 평균 62배로 평가가 될 걸로 예상하면서 중국 양극재 업체들이 33배 정도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은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거 약간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을 거냐라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냐라는 삼성증권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런 얘기가 나와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바닥에 있다면. 근데 지금 자 LNF를 봐야죠. 자 LNF. 자 LNF 위치가 굉장히 높죠. 참고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후성,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작년에 3월달, 4월달에 다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LNF도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인데 마침 그런 레포트가 나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흔들려지는 모습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연기금하고 열심히 팔고 있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도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점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를 갖고 있다면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애들이 빠지면은 이게 단타가 좋거든요. 대장주들은 한 번에 안 꺾입니다. 그래서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데 대장주들은 대신에 여기서 공략하는 게 단타를 할 거면 10만 원 내려오거나 12만 원에서 10만 원 내려올 때 쭉 빠지면 한 반토막 나면 그때는 단타로 들어가기 신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괜히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몇 개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거는 위험해 보이고 나중에 한 반토막 한 50% 정도 박살이 나면 그때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종목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자 제가 펄어비스를
작년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언제 추천했냐면 작년 5월 20일 날에 펄어비스를 추천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바뀌었는데 작년 5월 20일이니까 여기였죠. 이거를 2번 정도를 이때 당시에서 추천했었었는데 그때 게임들이 좋아 보여서 그때 당시 여기 보면 지금 46,600원으로 돼 있는데 41,100원 정도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지금 장중에 지금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가격은 조금 더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충 162.5% 이상 수익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따지게 되면 자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자 펄어비스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자 6조짜리 종목인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아프리카 TV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큰 종목들이 등치가 큰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대장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게임주에.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의 대장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를 통해서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방송 때에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주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확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계속 보셔야 되고 더 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 162% 수익 났다고 지금 자랑 겸 게임주 봐야 된다.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 해봐야 되겠죠. 자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내일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900은 안 깨져요. 그런가 보다 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 포인트는 소비주, 엔터주 그리고 소비주, 엔터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게임주, 소비주 쪽에 게임주와 엔터주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K 콘텐츠 관련주 어제와 동일하게 90점 수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이제 실시간 접속자 참여가 300명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 300명 달성하게 되면 지금 2달 남았죠 크리스마스가. 이 2달 남은 이 크리스마스를 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으로 뭘 드렸었냐면 덕산 네오록스를 드렸었는데요. 작년 12월 24일 날 여기에요. 여기 12월 24일 날에 요 목요일 날 요 날 여기서 드렸는데 이게 이 드렸던 덕산 네오록스가 1, 2, 3, 4, 5, 6, 7, 8개월 만에 129%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을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으로 소통방송에 300명이 차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잠깐 발만 담갔다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300명이 달성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2달 남았어요, 이제. 2달 남았는데 선물 종목으로 드릴 건데, 이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자를 참여하고 싶다라 보내도 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 안내는 이제 또 아나운서님이 또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얘기 뭐 이벤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K 콘텐츠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게임주 관심 있게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도 또 상승을 해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정수 위원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벌써 2달 전인데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게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시간 소통방송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가 300명이 돌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종목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참여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요. 여기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수의 신의 한수까지 저희 마감 이막 60분을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특별 언택트 강연을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간 맞춰서 오후 1시에 방송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내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의심되시는 번호로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